바로 피부과 시술 후기, 바로 여드름 자국, 화이트닝 큰 부작용이 있었는데 다른 시술을 받은 게 없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꼭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주셨던 영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피부과 시술 후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댓글 중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잦은 댓글들이 여드름 피부였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피부가 매끈하냐, 여드름 피부였던 게 전혀 티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정말 많으세요. 일단 저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서 성인 여드름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흉터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여드름 자체는 화장품으로 고쳤지만 모공이나 흉터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피부과 시술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미 지나간 피부 문제들은 좀 화장품이 복구하기에는 정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받았던 다양한 피부 시술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좋았던 점 혹은 저한테 생겼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후기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혹시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예전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던 피부라서 여드름에 관련된 팁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그럼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바로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에 관련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받아봤던 시술은 프락셀이라는 시술이에요. 가장 여드름 흉터로 유명하죠. 일단 저는 피부과 시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스페인에서 계속 살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나중에 한국 가면 진짜 무조건 피부과 꼭꼭 다닐 거야 이랬어서 제가 한국에 가자마자 알아보고 받아봤던 시술이 바로 프락셀이에요. 일단 프락셀 자체가 그 피부 표면에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상처를 내서 새살을 올라오게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레이저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통증이 어쩔 수 없이 유발이 되는 것도 있고 딱지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화장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받았던 프락셀의 경우에는 딱지가 지지 않는 프락셀이라서 화장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술이어서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3번 정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는 모공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고 약간 파여있는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색소 침착 같은 게 좀 옅어지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근데 다만 저는 정말 큰 부작용이 있었는데 제가 프락셀을 받고 한 4, 5개월 후에 여드름이 갑자기 성인 여드름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프락셀 부작용 중에 몇 개월 후에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프락셀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한 4, 5년 정도 전이어서 요즘 프락셀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참고용으로만. 그리고 여드름 흉터로 받았던 두 번째 시술은 MTS라는 시술인데 그거는 제가 거의 3년 전쯤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여드름 흉터가 정말 심했어요. 아마 흉터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하게 막 패이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여기 막 이상하게 우글구글하게 막 티나고 햇빛 나가면 햇빛 쬐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지는 그런 흉터들이 정말 눈에 띄게 있었고요. 이 피부 자체가 모공이 단순히 크고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뭔지 아시죠? MTS 시술은 이렇게 프락셀은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를 자극을 주는 거라면 얘는 이제 롤러에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롤링을 해서 피부에 자극을 줘서 마찬가지로 앰플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재생을 시키는 건데 저는 이제 압구정의 3번 출구 쪽에 그 뚜레쥬르 있는 곳에 있는 피부과를 갔었는데요. 같은 MTS더라도 병원이나 앰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주세요. 근데 진짜 저는 다른 시술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그 많은 여드름 흉터들이 MTS만 해서 다 좋아진 거여가지고 네, 그냥 저한테는 정말 잘 맞는 시술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티가 날 정도는 한 3번에서 5번 받았을 때 확 눈에 띄게 좋아졌었고 그냥 저는 그 이후에도 피부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모공이 좀 넓어져 있는 것 같으면 한두 달에 한 번씩 받았었어요. 근데 한 최근 1년간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거의 받은 적은 없지만 그 시술을 접한 지는 거의 3년 이상이 됐는데요. 딱히 부작용도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게 되면 한 번 더 방문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시술 3번째는 색소 침착 관련된 시술인데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레이저 토닝? 레이저 시술이 가장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아픈 레이저들 말고 빨간색 불빛 나고 이러는 레이저 있잖아요. 흔히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류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학동역에 있는 되게
큰 피부과? 학동 사거리인가? 그쯤에 있는 데서 받았는데 그때 총 3가지인가 4가지의 레이저를 한 회로 묶어서 받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3회 하는데 거의 100만 원짜리 시술이어서 3번 이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색소 침착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닝을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색소 침착이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봤어서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좀 더 많이 봤어서 화이트닝 레이저보다는 색소 침착 레이저로 조금 더 레이저 토닝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술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화이트닝 관련된 시술입니다. 일단 저는 원래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었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수영선수여서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엄청 까만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생활하면서 사춘기 접어들고 하니까 좀 하얘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술 받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화이트닝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째로 선크림을 정말 많이 발라야 돼요. 자주 그리고 많이. 그때 제가 하얘지고 싶어서 발랐던 바디 선크림이 제가 아마 앞으로 평생 쓸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마 커튼. 일단 타고 나서 이거를 복구시키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안 타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제가 누가 봐도 어두운 톤의 피부였는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좀 안 되고 나니까 좀 눈에 띄게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통 피부에서 저는 좀 더 뭔가 연예인처럼 뽀얀 피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화이트닝에 대한 시술을 정말 많이 알아봤었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토닝.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3회 받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게 하얘지는 거는 없었고요. 아마 이걸 계속 받으면 더 진짜 하얘질 것 같기는 한데 가격의 부담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받았던 거는 비타민 주사. 저는 이제 그 노란 색깔 비타민 주사랑 좀 투명한 액체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화이트닝 주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이트닝 주사라고 해서 뭔가 얼굴에 주사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 링거처럼 여기에 맞는 거였고요. 굉장히 빨리 맞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다 끝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 MTS를 받으면서 좀 시간 될 때 가거나 그랬어서 압구정 쪽에 있는 그 피부과를 갔었는데 근데 확실히 화이트닝은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고 되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5번, 6번까지는 거의 2주 만에 다 맞았었는데 그때 진짜 뭔가 하얗다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효과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진짜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피부과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화이트닝 주사류는 이런 약효과가 돌 때 좀 피부를 하얘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남거나 뭔가 무슨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 피부톤 자체를 이렇게 갈아 엎어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하면은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가장 하였을 때보다는 피부톤이 어둡지만 예전에 이 시술을 받기 전보다는 그래도 하얀 편을 유지하는 것 같거든요. 남프랑스 이런 데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피부 어두운 게 너무 컴플렉스고 한 번쯤은 하얘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저 자체는 효과를 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평생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거는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트 태닝인데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사실 가장 효과가 좀 더뎠던 거 그리고 좀 내가 들이는 노력 대비해서 조금 효과가 없었던 건 저는 화이트 태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태닝은 내가 만약에 어디서 타서 이거를 즉각적으로 복구시키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원래 어두운 피부고 좀 탄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됐다 한다면은 그만큼 기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레이저 토닝이나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한두 번 받았을 때는 뭐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 20번에서 30번 이상을 받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받아야 하는 거인데다가 한 번 가면 옷도 벗어야 되고 태닝 오일도 발라야 되고 태닝 로션도 발라야 되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리고 태닝 기계에서 거의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번거로움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또 받았었던 거는 물광주사? 물광주사 받았었어요. 근데 물광주사는 저는 거의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게 속당김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장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으니까 물광주사를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압구정에 있는 같은 피부과에서 맞았지만 다른 시술은 다 괜찮았었는데 이거는 거의 효과를 못 봤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아,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레이저 제모, 겨드랑이 제모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통증의 경우는 사실 통증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겨드랑이에 느껴지는 정말 색다른 통증이거든요. 이거 통증을 그냥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해방감 아시잖아요. 그 해방감. 역삼역 쪽에 있는 굉장히 큰 그 성형외과 피부과 같이 있는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잘 해주셔서 네, 괜찮았습니다. 색소 침착도 하나도 안 생기고 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6회였는데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가 한 회당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투자할 만큼 정말 이 해방감과 이 편안함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제모한 사람들이 이만큼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지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꼭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받아봤던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같은 피부과라고 하더라도 또 같은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정말 차이도 많이 나고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적인 가이드보다는 여러분들이 피부과 시술을 뭔가 고르고 선택할 때 약간의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놓친 부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